안녕하세요. 에코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칠레의 장점에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로 제일 안 좋은 점은 인종차별이죠. 요즘은 그래도 케이팝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길거리에서 한국 분들을 보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케이팝. 사랑해요, BTS. 길거리에서 케이팝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팔고 계시고요. 저 같은 이민자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교육 수준이 낮은 곳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은 조금 더 커지는 편인 것 같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눈을 찢는 행위를 하는 애들도 많고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 안에서 눈 찢는 애들도 많아요. 뭐 그런 거 보면 교육이 덜 됐구나. 아직은 교육 수준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았던 느낌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겪었던 얘기들, 그 얘기를 한 편으로 만들어서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두 번째로 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칠레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칠레 지진 많이 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칠레 지진 진짜 많이 나요. 팩트예요.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지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항상 물어봐요. 야, 칠레 지진 났는데 괜찮어? 너 정말 괜찮냐? 위험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겁나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야, 지진? 그런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진은 자연재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칠레의 건축 설계는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진이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계산해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저는 칠레에 와서 한 10년 전인가 오자마자 8.2도짜리 강진을 한번 맞아봤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4층 살 때였는데 주방 찬장에 있는 그릇들 정리해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떨어져서 다 깨졌고요. 뭐 문짝 뒤틀렸고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크게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4도에서 6도? 4도에서 6도 정도로 많이 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아마 지진은 계속 오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축은 잘 돼 있어요. 보통은 4에서 6도가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 그럴 때 저는 그냥 우선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신발을 신어요. 아, 문을 열어놓는 이유는 지진이 오면 문이 뒤틀려요. 이렇게 뒤틀려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지진을 한번 맞았을 때 문이 뒤틀려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부시고 나갔어요. 지금까지 칠레에 8도짜리가 두 번인가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한 번을 경험했고요. 8도짜리는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4도에서 6도, 평균적으로 오는 4도에서 6도는 그렇게 많이 무서운 편은 아니었어요. 아, 고층으로 올라가면 많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밥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그 그릇을 건조대에 놔두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가끔씩 석회질이 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되게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고 시설도 좋아졌고 정말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그런 느낌이 남아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물을 마셨을 때예요. 한국 사람들 보통 물 사 드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친구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저희 장모님 댁에 갔을 때 그냥 그 수돗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끓여서. 저는 보통 커피를 먹는데 제가 그 물에다가 커피를 타서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마시고 그 다음날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장이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보통은 물을 사 드시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쓰세요. 그리고 샤워를 해도 덜 뽀득한 느낌이에요. 아, 느낌이 막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좀 애매하게 남아있어요. 좀 깨끗한 느낌을 못 받아요. 이 동네로 가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레콜레타 지역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저는 물은 단점이라고 봐요. 네 번째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남미 국가랑 비교하시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비교하시면 비교가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 나라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건 기본이에요. 뭐 물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외국에 살면 차 타고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처음에 이민을 오시거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여기로 오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차가 없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사러 갈 때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4시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물론 24시간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국 24시간 하는 편의점 정말 좋잖아요. 개꿀. 근데 해외 나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남미 쪽이나 이런 데 24시간 하는 데 찾기 쉽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난방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온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외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겨울에 난방 키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난방을 틀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집이 따뜻해지면 괜찮죠. 근데 따뜻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뭐 요즘에 지어진 건물이나 좋은 데로 가면 온돌 시스템이 있는 데도 있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온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좀 위풍이라고 해야 되나? 우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새로 지어진 곳 같은 경우는 샤시가 잘 돼 있어서 그 바람을 잘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식이 좀 된 아파트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중창이 아닌 거죠. 샤시들이 되게 얇고 이중창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좀 살살 들어와요. 겨울 같은 때에 난로를 켜놔도 바람이 좀 들어와서인지 조금 추운 감이 있어요. 칠레 계시는 분들은 전기 난로 많이 쓰세요. 가스 난로도 많이 쓰시고요. 도요토미. 여섯 번째로 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물가가 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한국과 비슷한 물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소득 대비로 물가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아니, 소득 수준이 다른데 물가가 똑같다고 해서 물가가 싼 게 아니에요. 칠레 일반인들의 기본 월급이 35만 페소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워킹홀리데이 친구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35만 페소를 기본급으로 받았어요. 방 한 개짜리 25만 페소예요. 거기다 관리비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가스비 들어가죠. 대충 계산 나오시죠? 핸드폰은 안 쓰실 거예요? 이걸로 한 달을 보내야 돼요. 기본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 25만 페소는 좋은 집이냐? 아니에요. 그냥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물론 사업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민 말고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5만 페소? 50만 페소? 많이 받으면 150만 페소까지는 봤어요. 150만 페소 받으면 괜찮아요. 쓸만해요. 살만하고. 저는 기본급 대비 물가가 비싸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물가는 단점이라고 봐요. 일곱 번째로 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저의 느낌이 좀 강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쌍방통행이잖아요. 근데 칠레는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이에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일방통행이 좋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적응이 좀 안 되실 거예요. 일방통행뿐만 아니라 이 칠레 애들이 운전 스타일이 좀 거칠어요. 레이서예요, 다들 레이서. 무조건 방어 운전하셔야 돼요.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그냥 두 칸에다가 그냥 한 대 밀어 넣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할 수 있냐? 한국처럼 이렇게 번호를 남겨놓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국과 기준이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100%제 느낌입니다. 여덟 번째로 거리가 좀 어두워요.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동네로 갈수록 환경은 좋아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동네, 한국 분들이 이민을 와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된 동네, 한인촌이라 불리는 파트로나토 기준이에요. 거리에 가로등이 많이 없어요. 되게 어둡죠. 한국에서만 지내시다가 칠레에 오시면 아, 길거리가 너무 어둡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거는 엄청난 단점이에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구청 단위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새로 하고 있어요. 조금 밝아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단점에 넣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칠레의 단점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더 다른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100%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100% 칠레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 칠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차오.